사회보장 분야에서 단종 데이터로 치면 전체 인구를 커버하는 건 건강보험공단이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고, 다음은 연금공단이겠죠. 생각해보면 종수별로 사회보장이 비단 소득보장만이 아니라 사회서비스, 그 다음에 보건소, 주거, 장학금,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 아우른다고 생각해보면 영역을 아울러서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이 유일하다. 사회보장정보원이 가장 큰 데이터,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고, 반대로 사회보장정보원의 잠재력에 대해서 외부기관은 굉장히 두려워하죠. 제가 원장으로 처음 왔을 때 그런 말을 했었어요.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은 알 사람은 다 아는 것 같아요. 사회보장정보원이 굉장히 무서운 다크호스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이 무대에 다시 이렇게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들어서면 굉장히 무서울 거다. 이런 말들을 한 기억이 나요. 이건 원장이 오기 전부터도 많이 있었던 얘기였고, 저도 사회보장정보원 원장 제안을 받았을 때 선뜻 응한 이유는 정보원이 지금 갖고 있는 모습에 비해선 조금만 더 힘을 보태면 굉장히 큰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가능성을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사회보장정보원의 그 데이터 자산화 프로젝트. 사회보장정보원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우리가 혼자 국 끓여 먹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데이터를 외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서비스해주면 남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고 많이 활용하게 할수록 그건 정보원의 힘이 돼요. 사실 그런데 사회보장정보원의 데이터 개방 정책은 굉장히 보수적이죠. 제가 원장으로 온 이후에 외부에서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보사연뿐만 아니라 뭐 KDI 부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데이터를 쓰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보원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밖에 풀면 뭐 큰일 날까요? 아니에요. 자, 몇 가지 의견을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데이터를 얘기하기 전에 크게 세 가지. 자, 사회보장정보원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잠재력은 앞으로 21세기는 이미 시작됐지만 사람이 손으로 수기를 쓰는 복지 사업은 끝났어요. 전달체계 전체는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시스템이 1시간만 멈춰도 난리가 나는 세상이 됐죠.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앞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이 좋든 싫든 사회보장정보원이 없이 한국의 사회보장 체계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요. 사회보장정보원이 갖고 있는 시스템, 정보 시스템,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무엇인가 한다는 것은 이미 제가 보기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예요. 사회보장정보원이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 기반으로 이 모든 것을 움직여가는 시대가 오죠. 한 가지 이런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정보원은 이 사회보장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기관인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원칙이 있는, 외부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틀린 건 틀렸고 맞는 건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소신이 좀 있었으면 더 좋겠어요.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작년 9월부터 차세대를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우린 그렇게 했다고 자부해요. 정보는 앞으로 어떤 통계를 생산하든 어떤 일이 있든 우리가 갖고 있는 전문가로서의 자긍심,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전문가 정신을 우리 것을 지키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전문가들이 그 또아리 짖듯이 이렇게 움츠러들지 않고 자꾸 자신을 피는 데 썼으면 좋겠어요. 그 서비스 정신이 사회보장정보원의 미래를 밝게 할 거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앞으로 생각해보면 정보 시스템은 근거 기반의 정책 운영, 정책 평가, 그 다음에 전달체계 혁신을 가능하게 할 거예요. 앞으로는 급여를 지급하는데 사람이 손으로 하지 않고 시스템을 의존해서 자동화될 거예요. 점점 전담 공무원이 한 단계, 두 단계 체크하던 것을 점점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가게 될 거고, 언젠간 사회보장 체계의 많은 부분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자동화된 체계로 실천부터 급여까지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생각해보면 운영이 이렇듯 정책이 잘못되면 그 정책을 평가하는 것, 이 평가하는 것에도 큰 변화가 오죠.
여태까지는 정책 평가가 아주 취약한 포어한 데이터를 갖고 어스름한 평가였어요. 대략 그럴 것이다. 근데 세상은 달라지죠. 사회보장정보원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전수 데이터예요. 다시 말하면 통계적으로 여러 가지 추정이 별로 필요 없는 데이터라는 뜻이죠. 사회보장정보원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정책이 이런 거야라고 하면 사실 그래요. 마찬가지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정책 평가는 여태까지 우리가 끌고 왔던 정책 중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바로 큰 힘을 보여요. 왜 사회보장정보원의 힘이 복지부나 외부에 있는 기관들에게 두려울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하기 시작하면 그 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문제점은 쟁론의 대상이 아니라 추정이 아니라 대개 팩트일 가능성이 높죠. 사실 굉장히 가공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책 평가를 했다는 뜻은 제도를 바꾸고 사업의 체계를 바꾸는 힘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보원은 사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전달 체계를 바꿀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일각에서는 그런 말을 하죠. AI 사회복지사가 생겨나서 사회복지 인력 다 죽게 생겼어. 아니,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대하는 사회복지사의 힘은 AI나 정보 시스템을 통해 더 커질 거예요. 우리가 표방하는 정보 시스템은 전달 체계를 어떻게 바꾸냐 하면 서류 행정이 없는, 서류에 파묻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살피는 그런 전달 체계로 만들어가는 힘이 될 거예요. 전 그런 혁신의 근간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면 이런 힘을 가진 이런 기관이 국내에 어디 있을까요? 정보원 말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자동화된 맞춤형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길죠.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이 많은 학자들이 말로만 해왔어요. 스웨덴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 한국 사회는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가능한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어요. 첫 시스템은 우리 손 안에 있고 눈에 보이죠. 애가 태어나서 첫 번째 첫 만남 이용권을 받고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은 사회보장정보원이 갖고 있는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제공되고 관리될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이게 점점 정교해지면서 각각 개인의 욕구에 맞추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해 가겠죠. 이건 우리 안에 있고 정보 시스템과 AI가 없던 시대의 사회보장과 다른 거예요. 많은 학자, 저도 포함해서 연식이 좀 된 분들의 생각 속에는 유럽의 복지국가를 자꾸 생각해요. 유럽의 복지국가. 맞아요. 정신이 굉장히 아름답죠. 근데 생각해 보면 정보 시스템과 AI가 없는 사회보장의 패러다임, 그건 이미 옛날의 패러다임이에요. 우리가 운영하게 될 사회보장 제도의 패러다임은 이미 다른 길로 가 있어요. 우리가 모방하고 배울 것은 유럽의 국가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저는 이미 지난 것 같아요. 우리가 전 세계 사회보장에서 그 개혁을 선도할 제1렬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외국의 학자들 보면 한국의 사회보장 체계가 갖고 있는 통합성이 굉장히 놀래요.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외국의 학자를 얼마나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의 학자들이 한국의 그 복지제도가 아닌 사회보장 정보원을 와서 보면 약간 놀래요. 섬찟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갖고 있는 통합의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 힘을 스스로 한번 느꼈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가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안에 있다. 이게 AI가 없던 정보 시스템이 없던 시대의 사회보장과는 다른 그런 사회보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통합적이고 정확하고 신속하고 예측력을 가진 시스템. 이건 과거엔 없던 사회보장 시스템이죠. 과거의 전달 체계는 수기예요. 유럽의 복지국가는 수십 년간 수기로 작성해왔던 기록들을 디지털 자원화한 지가 10년이 안 돼요. 한국은 그 10년 전에 이미 시작을 했죠. 정보 시스템 구축을. 그리고 이번에 그 성공에 이르지 못했지만 차세대는 그 절반의 통합을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마저 남아있는 통합을 이루어가면 되겠죠. 자,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건강서비스.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통합하고 싶지만 통합 안 되고 있죠. 정보 시스템, 그 안에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시스템이 통합될 수 있는 그 기반을 이미 갖고 있죠. 우리가 어쩌면 하나씩 뺏길 수도 있고 하나씩 더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서비스를
하나로 묶는다는 생각을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저는 기다리지 말고라고 빨간색을 쳤는데 복지부가 사회보장정보원이 안에 있는 시스템과 데이터와 자원을 통합해 줄까요? 그걸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보원의 식구들이라면 우리가 기다리지 말고 이걸 통합하는 실험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반을 구축하자. 세 번째는 정보 시스템 운영 중심에서 제도를 재구조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쪽으로 이걸 리드하는 쪽으로 역할을 좀 바꿔가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뒤에도 표현이 있지만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우린 거기서 끝나죠. 근데 이제 그런 단계를 넘어갈 때가 됐어요. 제도를 평가하고 제도를 바꾸는 제안을 하고 그것을 리드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 사실은 사각지대를 찾거나 하는 많은 측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죠.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역할을 좀 더 외연을 확대하는 쪽으로 상상력을 좀 넓혀보자. 통합적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표준화가 필요하죠. 우리 안에 표준화를 위한 시도를 많이 했지만 복지부의 손에 틈틈이 막혀왔죠. 조금 더 노력을 해보죠.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 시스템을 표준화하는, 그 다음에 자료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이 모든 과정을 표준화한다면 그게 한국 사회의 표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 나아가서는 뭐 정책 평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 외부에 그 복지부 산하에 있는 수많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산하기관들도 이 데이터를 쓰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때마다 항상 정보원의 도움을 청하죠. 근데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갖고 계속 유세만 부릴 일은 아니에요. 이제 데이터를 쓰고 나눠줘야 한다. 그런 쪽에 길을 트고 가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를 외부에 개방하고 통합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외부에서 정보원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줘 라고 말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지금 외부의 많은 기관들은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외부를 지원함으로써 외부가 우리에게 힘을 보태주는 그런 체계로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세계 유니버스라는 얘기인데, 사회보장 정보원은 잠재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는 이렇지 못해요. 세 개의 유니버스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회보장 통합 정보 플랫폼으로 가고 있죠. 정보 시스템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부가 제도를 설계하면 시스템을 구축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관리하고 통계를 뽑아주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행복이음, 희망이음, 시설, 보육, PHIS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사실 이것 외에 또 하나의 큰 게 있어요.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에 돌아가는 그 데이터는 핏줄 같은 거죠.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기대했던 성과는 나고 있는지, 이걸 알 수 있는 건 데이터예요. 근데 우리 데이터는 각각 다 흩어져 있죠. 흩어져 있고 하나로 합쳐져 있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는 합치면 합칠수록 부가가치가 커지는데 정보원에 있는 많은 데이터는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쳐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 부가가치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죠. 행복이음 데이터와 PHIS를 결합한다면, 보육을 결합한다면, 희망이음의 서비스 데이터를 결합한다면, 하나의 주체 아이디, 하나의 사업자 아이디로 묶을 수 있다면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엄청난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보 시스템에서 유통되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통계를 정산하고, 이 통계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국가 공인 통계가 된다. 사회보장 정보원이 앞으로 생산하는 통계는 국가 공인 통계가 된다. 복지부가 지자체에서 엑셀을 모아서 발간하는 통계가 공인 통계가 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 모든 것의 결제 과정과 모든 업무 과정이 정보 시스템에 근간을 두고 이것을 통해서 전수의 통계가 생겨나게 되겠죠. 생각해보면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고 정책 시뮬레이션을 하는 이 모든 과정, 이것들이 하나의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존재할 것 같아요. 이 안에 파란색으로 데이터 레이크라고 표현하는 건 잠정적인 명칭이에요. 많이 쓰는. 정보원이 갖고 있는 데이터, 이게 빅데이터로서 자산화됐으면 좋겠다. 이걸 데이터 레이크라고 표현하자. 하나의 주체 아이디에 의해서 모든 정보가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 이 데이터는 시계열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틀을 갖추고 있어서 나중에 이 데이터 레이크로부터 여러 가지 데이터 셋을 추출할 수도 있고
혹은 빅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새로운 유니버스를 이것으로 만들어 보자,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죠. 이 두 가지의 세계가 있다면 마지막의 세계는 지금 커가고 있죠. 데이터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급여를 지급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주고 있다면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잘못 받은 사람이 있죠. 우리는 권리를 구제하고 부적정 수급을 예방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지금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전 언젠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 권리 구제와 부적정 수급을 예방하는 이 조직이 굉장히 방대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이 2022년 12월 기준으로 57조라고 그래요.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혹시 예측이 가능하실까요? 전 100조쯤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보원이 관리하는 예산이 100조가 되는 세상이 된다면 이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것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호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거예요. 전 점점 이 부분의 역할이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는 정보원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급여를 지급하는 업무에,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에만 되게 많은 강조점을 둬왔어요. 어쩌면 외부로부터 자꾸 그런 요구를 긴박하게 받고 그것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작년 말부터 차세대 대응을 하는 과정에 생각해 보니까 정보 시스템을 운영할 때 사고가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바꿔야 한다.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을 넘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정보원의 역할을 확장해 나가는 쪽으로 역할을 바꾸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정보원의 세 가지 유니버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때, 이 세 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가려면 표준화되어 있어야겠죠. 정보 시스템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가 여러 시스템마다 흩어져 있는데 하나로 뭉쳐지고 컬럼마다 정보가 표준화되고 이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식도 표준화되어 있어야 이 업무가 중복되지 않아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은 정보원 안에 전문가가 굉장히 많은데 순환이 어려워요.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죠. 내 업무가 전문직이고 고유해. 근데 사실 업무를 이 업무, 저 업무, 자기가 갖고 있는 전산 쪽에 있어도 유관한 업무를 쭉 거쳐야 정보원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간부로 성장하지 않을까요? 행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려면 업무가 표준화된다면 훨씬 더 쉽겠죠. 이 과정을 한번 설계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엔 다음 세 가지가 없다. 이 옆에 빨간색은 불어로 빠디뚜예요. 그렇지 않다. 정보원은 세 가지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정보원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화 전문기관인데 개발 역량이 없다. 외부로부터 가장 많이 듣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원장 입장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근데 와서 찬찬히 뜯어보면 10년 전에 행복이음을 만들 때 개발했던 사람, 그 이후에 새로 들어온 사람 중에도 개발 역량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다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제대로 발굴해서 그 역할을 하게 하지 못했죠. 각자 어떤 분이든 자기 역량과는 다르게 일단 조직 내에서 주어진 역할에 투입이 되게 돼요. 이걸 좀 바꿔보자. 우리 안에 개발팀도 만들고 개발팀 안에 인력이 들어갔다가 그 젊은 직원을 트레이닝을 시키고 또 순환하고 계속 개발 역량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는 이 시스템을 만들자.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 정보 시스템 구축기가 지나면 평상시에는 우리 업무가 관리하는 업무에 집중되니까 수요가 적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업을 유지보수할 때도 개발 역량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관리 능력이 다른 것 같아요. 잘 아는 사람은 이런 유지보수 업체의 전문가를 잘 컨트롤하고 방향을 제시하지만 그렇지 못하죠. 사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데이터를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 지시하는 것과 분석할 줄 모르는 사람이 지시하는 게 다르다고 표현 많이 해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원 안에 저 개발 능력, 저게 여러 가지겠죠. 뭐 AP도 있을 거고, 인프라도 있을 거고, 보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영역별로 저 인력을 한번 키워보자.
이건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데이터는 많은데 관리 능력이 없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들은 얘기죠. 그 정보 내에서 정책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전문 통계를 생산한다고 할 때 외부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얘기, 특히 복지부로부터 데이터는 많은데 뭐 사실 관리 능력이 없잖아요. 나온 통계 중에 제대로 된 통계가 뭐가 있어요? 마음이 울컥하죠. 여기 계신 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만든 것들이 밖으로부터 폄하될 때 그 불쾌감은 어떻게 표현하기 어렵죠.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데이터 많고 관리 능력 없지 않아요. 각자 흩어져 있을 뿐이에요. 각자 자기 부서마다 표준화되지 않고 소통되지 않고 순환되지 않을 뿐. 정보원 시스템에 보면 테이블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여기 와봤더니 전사 쪽에서는 테이블별로 데이터 많이 있죠. 근데 이걸 관리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활용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생각해 보면 테이블의 집합, 무더기는 정보도 아니고 데이터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수없이 많이 쌓여져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기획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포맷으로 만들고 그 자원을 공유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는 어떤 전문가를 만나보면 우리 안에 시스템이 다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모르죠. 공유되지 않는 정보는 정보가 아니고 자산이 아니에요. 표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만의 데이터죠. 정보는 보면 어떤 정보인간 분명히 좋은 정보가 있지만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아요.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행정 데이터는 컬럼 정보가 적어 쓸만한 정보가 없다는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장애인 데이터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장애인 데이터, 전수 데이터는 정보원밖에 없어요. 앞으로 고령화가 되고 이 속도로 가면 장애인 데이터의 부가가치는 무한히 늘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장애인 전수 행정 데이터 자체는 값어치가 없죠. 값어치가 없다기보다 적어요. 근데 장애인 데이터를 인구 데이터, 급여 데이터, 보건 데이터가 붙일 때 부가가치는 엄청나게 늘어나죠. 고령화와 장애율은 같이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행정정보는 컬럼 정보가 적다. 정보원 안엔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어요. 연계할 수 있는. 이 가치에 좀 주목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셋째는 주어진 일과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 많이 듣죠. 원장이 제일 시달리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직원을 더 달라는 말이죠. 여기 와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예요. 저도 어디 숨겨놓은 직원이 있으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 그 직원이 적은 조직은 아니에요. 우리가 약 7,800명가량 되는 정원을 갖고 있죠. 이 조직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업무를 어떻게 효율화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변화가 올 수 있어요. 사실 그리고 이런 측면도 있어요. 이거는 임원들끼리 가끔 하는 얘기인데 모든 부장님들이 좋은 직원을 달라고 하는데 좋은 직원을 데리고 일하고 싶은 건 다 모든 사람의 바람이죠. 그런데 세상에 처음부터 좋은 직원은 없어요. 투자하고 양성해야만 좋은 직원이 되죠. 우리가 직원에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좋은 직원이 떨어지길 바라는 것도 좋은 태도가 아니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린 직원을 공들여 키우는 데 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아마 신규 직원들을 좀 맡게 될 텐데 마찬가지예요. 직원을 대충 뽑아놓고 직원을 트레이닝 하려고 애쓰지 말고 좋은 사람을 뽑고 좋은 사람을 뽑으면 열심히 공들여 투자하자는 거죠. 이건 뭐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임원진들이 조직을 키우고 정원을 늘리는데 소홀하겠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저희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직원들이 어떤 역량을 갖추면 배지 하나를 달아주듯이 인사기록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계 업무를 하려면 어떤 배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배지를 몇 개 가진 사람은 가령 그 업무를 맡을 수 있다. 또는 차장이 되려면 어떤 업무에 어떤 자질이 있어야 한다. 근데 그 과정을 우리 안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원 스스로도 내가 이 자리를 맡고 있는 자리에 7년, 8년 머무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트레이닝을 하고 나면 업무를 돌아서 내가 간부로서 어떻게 자기의 경로를 설정할지 정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 조직이 조금 더 다이나믹해지고 좋아지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한 곳에 사람을 놓고 너무 장기간 혹사시키지 않도록 이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사회보장 그 행정 데이터에 주목하자. 통계를 생각해 보면 여태까지 저도 한 20년간
서베이 데이터 중심으로 연구를 해왔어요. 설문조사고 서베이 데이터는 기껏 해봐야 10,000명, 20,000명을 조사하죠. 5천만 명의 인구를 추정하는데 10,000명의 데이터를 쓰다 보면 항상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추정치고 오차가 생기고 오류가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 데이터가 점점 더 주목받게 됐죠. 이런 연구자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스웨덴과 핀란드의 재정학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렸다고 하죠. 몇 년 전까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취직을 했어요. 왜냐하면 스웨덴과 핀란드는 행정 전수 조사 데이터를 다 쓸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재정학자들이 전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고 정책에 바로 활용하는 쇼컷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 때문에 미국의 재정학계에서 북유럽 학자들을 굉장히 선호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추정하고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전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를 생산하고 그 통계로 이른바 쇼컷을 만들어가는 거죠. 아래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 데이터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에 관한 건데, 그러니까 근거 기반의 정책 평가, 제도 개편을 가능하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얘기예요. 우리 안에 정책을 평가할 때 만약에 사회보장 정보원의 데이터 레이크가 있다면 어떠한 사회보장 정책도 이 안에서 평가된다. 사회보장위원회에 보면 정책을 평가하는 과가 있어요. 그 과는 사회보장 분야의 모든 데이터를 연계하죠. 그 기능을 우리 안에 서둘러 탑재하면 좋겠다. 정책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 이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대로 고령화가 되면 만약에 기초연금을 40만 원을 주면 20년 후에 그게 전체 재정에서 얼마나 부담이 되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소득 분배 구조는 어떻게 변화하고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정보원 안에서 예측할 수 있어요. 그 정책 시뮬레이션 체계를 만들면 뭐가 바뀌냐면 정권이 바뀌었어요. 새 정부가 들어서 이런 정책을 펴고 싶어요. 우리가 기초연금을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의뢰하겠죠. 누군가에게. 근데 연구를 시키면 반년이 걸리고 1년이 걸려요. 여태까지 정보원이 제대로 탑재하지 않았던 기능인데 이걸 탑재하게 되면 저는 외부에 있는 연구기관 중에 기초 부분을 상당 부분 대체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보원이 갖고 있는 시스템과 데이터의 힘이죠. 그 다음에 전 이게 다가올 미래라고 생각해요. 여태까지는 서베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어느 지역의 빈곤율, 어느 지역의 아동학대 대상이 몇 명 이렇게 추정을 했죠. 근데 그건 추정치예요. 오차가 크죠. 앞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전수 데이터론 정책 대상이 포착되면 바로 지원할 수 있겠죠. 그 사이에 추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사실 사회보장에서 어떤 제도를 설계하고 그게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까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이게 굉장히 많이 절감될 거예요. 이 과정을 정보원이 사실은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 갈 것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듣고 싶어요. 사회보장 정보원 데이터 자선화 얘기하는데 내외부적으로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데이터를 쓰고 이걸 활용하려고 할 때 내부적으로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자, 중요한 건 알겠지만 제도를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제도를 풀려고 시도해 봤더니 이 제도가 그냥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지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도 부서로부터 잘 풀리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좀 고민을 해보니까 우리가 준비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을 바꿔주면 우리가 이렇게 할 게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결합을 했더니 이런 효용이 있어를 보여줘야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외부의 여러 기관들이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 가치를 인정해야 더 쉽게 갈 것 같아요. 전 법을 바꾸고 나서 뭘 하겠다? 그럼 이런 거예요. 자, 손에 다 이 칼 저 칼 주어주면 그때 우리가 뭘 해볼게요. 근데 그런 세상은 없어요.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갖춰야 그런 때가 오죠. 지금 우리 안에서 먼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하려고 많이 했고 옛날에 이거 있고 저거 있었어.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원장에 대해서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안에서는 옛날에 그게 있었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옛날에 그게 있었어요. 근데 왜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얘기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실패 경험이 있잖아요.
실패의 경험은 지금 다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의 경험은 그걸 어떻게 딛고 다르게 시도할 것인지를 얘기해 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면 좋겠어요. 내부의 패배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정보원은 그런 패배주의 가질 필요 없어요. 지금 정보원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훨씬 더 커요. 전 그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그 내부에 있었어. 그때는 이래서 안 됐어. 이젠 이렇게 해보자가 전 가장 듣고 싶은 얘기라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또 내부에다 구축되어 있다. 이게 많이 듣는 얘기예요. 저는 이 얘기도 하고 싶어요. 내부에 구축되어 있어. 모두가 알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두가 같이 검토해 보면 좋겠어요. 정보원 안에 시스템으로 하나의 프로세스로서 정착되어야 자산이 돼요. 혼자만 알고 있어선, 소수만 알고 있어선 자산이 되지 않아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내부에 사회보장 정보원의 데이터 자산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이름은 좀 촌스러운데 사회보장 정보원의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어서 우리의 자산으로 키워보자.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이건 저만의 생각으로 끝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 부서, 여러 직급의 직원이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끌고 가면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것 같아요. 외부에서 했던 말 이런 말 많이 듣죠. 이거 굉장히 기분 상했던 말인데 아니 정보 시스템이나 잘 관리하지 왜 자꾸 데이터 연구야? 저는 정보원이 시스템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 효용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효용을 자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정보 시스템만 관리하는 정보원이 아니라 정보 시스템에서 파생되는 모든 것을 관리하고 리드하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도 듣고 좀 무척 화가 나는데 실제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다 기초 통계도 못 내는데 무슨 빅데이터하고 시뮬레이션이야.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보원에 그런 역할과 자원을 주고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구도. 우리가 내부에 있는 인력과 자원을 갖고 한번 시도를 해보죠. 이수신 장군이 배가 몇 척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유리하잖아요. 우리 안에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능력자가 많아요. 전 그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AI 모형을 개발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하나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시작하고 여러분이 같이 삽을 떠도 이게 결실을 보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점점 더 늦어지겠죠. 지금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없을 때 꽃을 피더라도 꼭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법적 권한을 주었다가 통계가 잘못 나가면 누가 책임질래? 이 얘기도 많이 들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죠. 통계를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권한을 가질 수 없어요. 책임을 감수하지 않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면 되게 위험하죠. 권력이 주는 무게를 느꼈으면 좋겠고 우리 그 무게를 감수하고 이 책임을 맡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것들을 좀 잊어라. 직원이 다른 직원한테 얘기할 때 똑같아요. 원장한테 얘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이래서 안 됐어?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우리가 갈 길을 막는 논리를 쓰이기보다 우리가 갈 길을 열어주는 쪽의 논리를 쓰였으면 좋겠어요. 꼭 부탁드려요. 이거 제가 그림 그리는데 한나절 더 걸렸어요. 제가 엄청 그래픽에 서툴거든요. 근데 이 그림은 나중에 데이터를 올 테니 한번 꼭 보세요. 이 표현 중에 잘못된 표현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쓰다 보니까 현행화가 안 된 표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UDB, TUDB, DW, EDW 다 이 하나하나 이름이 있죠. 이건 범부처 데이터예요. 외부로부터 받은 데이터. 이걸 어떻게 자산할지 우리 고민해 본 적 별로 없어요. 이 범부처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쓰레기처럼 놔둘 게 아니라 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DW는 지금 말이 DW지만 행복이음의 일부만 되어 있고 보육 일부만 되어 있지 PHIS도 하나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운영계에 쓰는 데이터를 일시 저장했다가 DW로 만들고 EDW를 전 잠정적으로 데이터 레이크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갈지 한번 고민을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과정은 복지부가 준 전산 프로젝트니까 설계한 몇 사람이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은
어떤 컬럼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기획할지를 많은 사람이 공유하고 계속 디벨롭 시켜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자산화예요. 저는 이 과정을 우리가 더 많은 직원이 공유했으면 좋겠고 그걸 활용하는 방향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보면 데이터셋이 있고 통합된 데이터셋이 있고 AI 모형으로 패널 데이터, 빅데이터 구축을 하죠. 지금 이미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아직 덜 고도화됐죠. 우리가 패널 데이터는 아직 구축 못했어요. 정보원은 이미 우리 안에 패널 데이터가 존재해요. 근데 패널 데이터를 구축해서 밖에 활용해 본 적이 없어요. 사회보장 정보원이 EDW를 만들어서 한국의 사회보장 체계 전체를 분석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공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능해요. 근데 그런 패널 데이터를 만들어서 구축하면 20년, 30년 가겠죠. 이건 샘플링된 데이터와 완전히 다르거든요. 전 우리 정보원 안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자산화되는 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이미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죠. 각각의 DW와 데이터셋과 패널은 어떻게 활용되면 좋을지 제 의견이에요. 이 긴 이 자료는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만들었던 거라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냥 쓰여진 화살표도 없고 그냥 들어간 한 줄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축할지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전 전사적으로 좀 적어도 데이터를 다루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분석 역량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환갑에 파이썬을 공부하거든요. 근데 깔아놓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못할 이유 없잖아요. 전 연구센터는 스타타 같은 통계 패키지 전문화된 걸 꼭 모두 알았으면 좋겠고 적어도 파이썬은 거의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분석을 해가는 능력을 갖춰가면서 이게 언젠가 여기 계신 분들이 뛰어난 전문가가 돼서 더 좋은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정보원이 제일 좋은 직장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더 많은 더 다른 분야로 뻗어나갈 때 큰 자산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이거 좀 데이터를 만들고 활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실천해보자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없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가 없으면 이 자산화 프로젝트는 말뿐이에요. 원장이 그냥 발표하고 끝나는 거죠. 이번엔 그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지금부터 우리 정보원 안에 몇몇 사람이 주도가 돼서 시작을 하겠죠. 이 프로젝트를.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도, 사업, 인구 집단, 문제별 통계 생산도 준비해보자. 국가 공인 통계를 한번 생산해보는 거예요. 데이터 레이크 또는 정보원 EDW를 구축해보자. 여기 부서를 실제로 거명했죠. 사회보장 정보원 안에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주체 아이디에 따라서 모든 정보를 연계하는 그 방안을 생각해보자. 어쩌면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정보를 연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연계하면 횡단면적 연계와 시계열적인 데이터 구성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급여 정보는 시계열적으로 있겠지만 가구 형태에 관한 정보, 기타 정보도 시계열적으로 갖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데이터 추출과 개방의 인프라를 만들자. 데이터 개방부 만들었지만 개방부스 만들고 더 많은 조직에게 결합해서 데이터를 제공해야 돼요. 결합센터한테 많은 압박을 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밖에 주는 게 우리 업무상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외부에 주면 그냥 내 일이 느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정보원에 힘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서비스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담으로 느끼지 마라. 전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이 우리 데이터를 쓰기 시작하면 점점 더 우리의 원군이 늘죠. 업무를 효율화하면서 바꿔가자고요. 그리고 일이 늘어나면 조직을 키워가자고요. 또 하나는 부서 간의 벽을 넘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부서 간의 벽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연구소에서도 그런 걸 가끔 느끼는데 우리 사회보장연구소에서도 각 부서별로도 비슷한 일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걸 가끔 봐요. 표준화된 방식으로
순환되고 다이나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표준화를 해보자. 그러니까 대화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데이터는 많은 조직과 부서가 대화해야 되는데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개방하는 부서, 쓰는 안전본부 같은 여러 부서가 같이 의견을 나눌 때 좋은 데이터가 기획되고 설계돼요. 혼자 내가 데이터 운영부서니, 정보 시스템 운영부서니 내가 만들 거야. 절대 발전하지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조직의 수요를 감안해서 데이터를 설계하죠.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모든 데이터는 매뉴얼화되어 있고 코딩북이 있고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누구나 쓸 수 없는 데이터는 없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모든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또 하나, 요청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자. 요청 통계를 어떻게 대응할지 좀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 이건 꼭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 수천만 건 쌓여있는 상당 기록 텍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디지털 자원화할지 한번 생각해 보자. 사실 이건 한 번도 제대로 다뤄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안에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저한테 사례관리지원센터가 누가 보내시는지 모르지만 매번 사건 날 때마다 보내주는 기록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저렇게 복지사각지대 고독사한 분들의 상당 기록이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그 상당 기록 안에 그 사람들의 위험의 징후들이 있어요. 그 개량 데이터, 정량화된 데이터로 찾는 것 이상으로 전 사례관리 데이터가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비정형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기법, 우리 안에 필요하죠. 수천만 건이 있고 상담사들의 상담 기록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해갈지, 우리가 챗GPT도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잖아요. 조금 더 이 비정형 데이터들을 다루는 경험을 갖자. 지금 부서도 없고 아무도 우리 보고 이거 하라고 하지 않아요. 남들이 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안 하고 있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수의 데이터 결합 사례를 꼭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려요. 저는 데이터 결합 사례 많이 만들어서 많은 기관들이 우리 데이터를 쓰는 경험을 갖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외부가 보기에 정보원이 데이터를 갖고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아 보다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근데 이러저러한 제약들이 있네, 외부에. 그게 제일 좋은 전략 같아요.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저게 라틴어예요. 라틴어는 발음이 굉장히 투박한 거 아시죠? 틱꿀힉. 말해보세요. 당신이 지금 왜 여기 있는지. 전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보원이 갖고 있는 자산, 굉장히 많은 자산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이 데이터에 관해서 오늘 하루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모두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긴 발표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